자, 여러분 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은 4번 문제 갈게요. 자, 4번 문제가 아마 조금 오늘 푼 문제 중에서 4번하고 5번이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 그지? 실제로도 까다로운 내용이긴 한데 갑니다, 여러분. 자연수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연수 n에 대해서 k 로그 2의 n이 k하고 k 플러스 사이에 있을 때, 그죠? k하고 k 플러스 사이에 있을 때 이놈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값을 an이라 하자.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 k 값.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등호가 좀 안 들어갔을 것 같네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k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2n이 k 플러스 1보다 작더래. 그쵸? 이렇게 돼 있네. 어제 제가 그 저녁 때 재학생 수업하는데 고2구나. 고2 학생이 이제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등호가 하나인데 왜 선생님 두 개를 쓰냐. 이게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이 두 개를 썼었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지금 좀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하나짜리를 쓰는 사람은 요즘 사람, 두 개짜리 쓰는 사람은 옛날 사람. 아시겠죠? 자, 갑니다. 어쨌든 요 놈이 됐는데 여기서 이 k의 값을 an이라 하지. k 값을. 자, 이제 이걸 정의를 내릴 건데 여러분 이렇게 로그가 나오고 이 k가 정수라 그랬잖아. 어쨌든 이렇게 로그 값이 아닌 것들은 얘네들도 로그 값으로 바꿔주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치? 로그 2의 k에서 이렇게. 따라서 얘는 로그 2의 n, 얘는 로그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렇게 바꾸면 2의 k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n이 2의 k 플러스 1승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등호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에 됐을 때 그때 봐봐. 그때 an을 k, 로그 k, 정수 k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범위를 먼저 찾아서 이 범위를 보고 an은 k, 정수 k의 값이라 쓰자. 여기 정수로 했으니까 an은 정수 k 값인 거야.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요런 거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A3이라는 건 뭐냐는 거지. A3. 그럼 A3은 여기 n이 3이잖아.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어. 그러면 2의 k승하고 3이 2의 k 플러스 1승 사이에 있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때 k값 몇이겠어? k값 1이네.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는 A3은 1인 거야. 그 뜻인 거야.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쓰는 거지만. 물론 이제 여러분 모범 답안, 이게 요거는 지금 우리가 그 시험지를 받고 나서 문제를 푸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단계가 있지만 모범 답안, 즉 답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요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요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 수식에서 정의를 내리는 관계식이나 부등식 있죠? 그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게 없으면 점수를 줄 수 없는 거지. 이게 논술인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찾았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A의 t-5승. 여러분, 요거 A의 t-, 제가 이제 요거 예를 들었잖아요? 3을 제가 요 자리에다 썼잖아요? 그러면 t-5도 요 자리에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t-5가 속하는 범위가 2의 알파승, 2의 알파 플러스 승. 이렇게 씁시다. 즉, 이놈의 값을 알파로 본 거지, 내가. 왜냐면 정수 k 값을 나타내는 건데 그걸 알파로 쓴 거야, 잠깐. 그런데 여러분, 얘가 알파면 얘도 뭐가 돼야 돼? 얘도 알파가 돼야 되겠지? 즉, t 플러스 5도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t 플러스 5도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t라는 놈은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지. 그래서 얘하고 얘 공통된 범위를 찾으라는 소리야. 그쵸?
요 공통된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번거롭지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각항에다가 5를 여기서 각항에다 5를 더하면 2의 알파승 플러스 5보다는 크고 t가 2의 알파 플러스 1승 플러스 5보다 작겠지요? 맞죠? 여기서는 각항에서 5를 빼줘야 돼. 그러면 2의 알파승 마이너스 5 t는 2의 알파승 플러스 1 마이너스 5야. 괜찮지? 그러면 요 놈의 공통된 범위는 여러분 얘가 더 작은 거잖아. 얘가 더 큰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 따라서 공통된 범위는 2의 알파승 플러스 5이구나. 플러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가 더 작은 쪽에 있으니까 t는 2의 알파 플러스 1승 마이너스 5. 요걸 딱 찾으시면 됩니다. 요게 또 이 빨간색이 답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제가 뭐 답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어쩌다 보니까 색깔을 표현해 줬는데 요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요거는 이제 푸는 거니까 얘를 꼭 들어가 있어야지.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 t의 무슨 값을 찾자고? t의 최소값. 여러분 여기 있는 t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t의 최소값이라고 해서 여러분 요 놈을 답으로 쓰면 안 돼. 왜냐면 이게 거듭제곱이잖아.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수학에서 이걸 아래 끝이라 그러고 이걸 위 끝이라 그러거든. 여기는 위 끝이 이 수식에서는 여기는 위 끝이 있잖아. 이 위 끝이 아래 끝보다 반드시 크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알파 대신에 0을 집어넣어봐. 모든 수의 0은 몇이야? 1이니까 요건 7이야. 그럼 얘는 7이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는 2-5가 돼. 2-5는 마이너스 3이야. 말이 안 되잖아. 7에서부터 마이너스 3이. 그 이걸 조심해야 돼. 이 문제가. 근데 이게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어려워해. 저도 어려워. 왜 그러냐면 이거 내가 막 수식을 풀다가 내 수식을 맞는지를 중간중간에 느닷없이 확인하는 과정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 우리는 막 이렇게 있잖아. 요즘 말로 막 의식이 흐르는 대로 풀었어. 그러면 공통된 범위가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요거 그리면. 근데 여러분 요거는 확실히 얘가 더 커요. 얘네들도 확실히 얘가 더 커요. 그런데 얘랑 비교하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알아듣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썼지만. 따라서 제가 수직선이라고 잠깐 설명드리자면 위에 있는 건 이렇게 그린 거잖아. 이렇게 그린 거잖아. 아래 있는 것도 이렇게 그렸는데 아래 있는 게 만약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얘보다 작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런 t가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맞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뭘 풀어야 되냐면 얘가 얘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아마 되게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 내가 이걸 중간에 이걸 확인한다는 게 이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성립해야 돼. 그럼 5를 넘기고 1을 넘기면 이건 2의 알파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의 알파승이 10보다 커야 돼. 이게 2의 거듭점 10 간격이 나와야 돼. 뭐 이제 뭐 그렇게 푸지 말고 이 알파승을 묶어내면 앞에서는 2 남고 뒤에서 1 남으니까 이거 쓰나 마나지? 따라서 2의 알파승이 10보다 커야 되니까 알파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왜냐면 2의 거듭점이 10보다 크려면 16부터니까. 따라서 알파 값이 4야. 그럼 알파 값이 여기다 4를 집어넣잖아. 그럼 이제 t의 값의 범위가 비로소 그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다른 문제 나와도 이거는 거의 뭐 본인이 이렇게 막 쓰다가 못 찾아. 이걸 이렇게 딱, 저도 이렇게 딱 썼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얘보다 크다는 보장이 각각의 다른 부등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 사고라 그러잖아. 비판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자꾸 이 수식이나 이 조건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이제 비판적 사고라는 건데 얘가 얘보다 늘 큰 거냐 이런 거잖아. 막 그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학선생님 때 막 따지는 거 있잖아. 그게 비판적 사고야. 꼭 얘라는 보장 있습니까? 이렇게 막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꼭 찾아주셔야 돼요. 따라서 알파가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알파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가 4를 집어넣을 테니까 t의 최소값은 2의 16, 2의 4승에다 16에다 5를 넣으니까 21이네요. 그럼 얘가 21이야.
이제 m의 값을 구한 거야. 이제 m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 좀 지우면 안 되니까 시그마 몇 다 쓸까? 그러면 시그마 k는 1항에서부터 20일까지 ak를 다 더할 건데, 이제부터는 자 여러분 ak가 뭐였냐면 저기 뭐 an이라고 되어 있지만 an은 k 값 구하는 거야. n으로 바꿀까? 저 k로 말하게 될 것 같으니까 n은 1에서부터 20일까지 an이니까 a의 값은 k 값입니다. 그럼 n 대신 여기다 1을 집어넣어. n 대신 1을 집어넣으면 2에 거듭되고 2에 거듭, 그럼 그때 k 값은 몇이야? 0이야 0. 그렇게 찾으라고. 첫 번째 건 0. 이해됐지? 자, n 대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2는 2의 1승하고 2의 1승하고 2의 2승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k 값이 1이에요.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아 선생님 그럼 20일까지 언제 다 찾냐? 근데 이제 요거 뭐 찾는 거지 쉽게는. 봐봐, k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얘는 2야. 1과 2 사이에는 n은 뭐야? 1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k 대신 0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푸는 거야. 내가 이렇게 쓸게. k 값이 0이 되는 건 n의 값이 1밖에 없어. 즉 a1만 그렇다는 거야. 알아듣지? k 대신 1 대입하면 얘는 2고 얘는 4잖아. 2하고 4 사이에 있는 건 n의 값은 2하고 3이야. 따라서 k 대신에 1을 지르면 n의 값은 2하고 3이니까 a2도 k 값이니까 1이란 소리고 a3도 1이라는 거야. 얘들아 뭔지 알 것 같지?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그럼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그때 n의 값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몇이야? 4고 얘는 8이잖아. 그러니까 4에서부터 7까지 n의 값이 4에서부터 알아들으시죠? 8로 쓰자. 그냥 7까지인데 그러면 그때 an의 값은 다 2인 거야. 얘 k 값 구하니까. 그런 식으로 구하시면 조금 빠릅니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까다로워요. 그죠? 객관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는데, 그러면 답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좀 이해가 됐으니까, 그죠? 요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요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건 여러분 사실 동일한 부등식이야. 제가 5 하나 빼주고 5 하나 더해준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쓴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t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가 얘보다 더 커야지. 그치? 요걸 써주면 돼. 그렇게. 그래서 요것만 찾아내면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야. 알아들으시죠? 근데 이 빨간색 부분이 제일 어려웠을 거다. 당연히 얘가 큰 건 아니라는 거지. 알아들으시죠? 좋습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까지 하고 우리 또 제쳐 갑시다. 저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성.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성은 오늘 그냥 동시에 두 개 단어를 다 좀 웬만하면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그럼 남은 3주 동안 미분법 한 주 반하고 또 적분법 한 주 반은 딱 좋아요. 그게 그죠? 왜냐면 미적분이 좀 분량이 많으니까. 자, 갑니다. 첫 장이 1인 수열의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그럴 거래. 그러니까 SN은 어떤 수열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열 AN의 n까지 합인가 봐. 그런데 모든 자연수열에서 얘가 성립한대. 즉 시그마 다시 쓰겠습니다. SN 곱하기 시그마 K는 1항에서부터 n항까지. 아이고 복잡해. SK 곱하기 SK 플러스 1분의 AK 플러스 1. 유놈이에요. 그쵸? 여기 성립할 때야. 여러분, 제가 수업 중에 조금 기침을 좀 해서 좀 죄송한데, 이게 감기는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기관지가 조금 약한데, 많이 약하지도 않아. 좀 되게 이렇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기관지가 조금 약한데, 이제 에어컨. 그죠? 에어컨을 좀 많이 틀면, 그때 나오는 반응이니까, 조금은, 이거요, 이거. 근데 지금 소리 봐서는 기관지가 조금 약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오늘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죠?
자, 갑니다. 연출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니까 일단은 이걸 딱 접근을 해야 되잖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야. 제일 중요한 게 여기라는 건 뭐냐면 분모가 두 수의 곱으로 돼 있으면 우리 보통 뭐 합니까? 이항 분리라는 걸 하지. 이걸 보고 딱 느낌이 오고 또 도전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렵다. 내용이 어렵다. 분모가 두 수의 곱으로 됐으면 이항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항 분리라는 거 뭔지 알지? A 곱하기 B분의 1. 했잖아. 이렇게 분모의 두 수의 곱으로 되잖아. 그럼 뒤놈에서 앞에 놈 빼준 놈. B 마이너스 A분의 1 한번 쓰고 나서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요게 이항분이다. 괜찮을까? 요게 딱 떠올라야 돼. 자,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에는 SN이 있었고 제가 또 이거 좀 칸이 좁아서 지워야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K는 1항에서부터 N항까지. 자, 요 놈에서 요 놈을 빼. 요 부분 계산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K 플러스 1항까지 합해서 K항을 빼주면 몇 번장이 남아? K 플러스 1번장이 남겠지. 따라서 요 부분이 K 플러스 1이야. AK 플러스 1. AK 플러스 1인데 분자에도 AK 플러스 1 일부러 주어진 거지 뭐. 그지?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계산됩니다. 요렇게. 괜찮겠습니까? 요게 SN 플러스 2랍니다. 알아들으시죠? 큰일 났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건 어차피 약분되고 요거 계산하는 방법 알지? SN에다가 첫 장 주면 S1분의 1 마이너스 S2분의 1 그 다음은 S2분의 1 마이너스 S3분의 1 다 쓰는 거 있잖아요. 다 소거되는 거. 맨 마지막은 N을 집어넣으니까 Sn 마이너스 S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렇게 소거되고 요렇게 소거되고 이렇게 소거돼. 요것만 남아. 요것만. 여러분 요거는 제가 마저 정리한 다음에 요거를 쓸게요.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렇게 전개할 건데 이게 S1이잖아. 근데 S1은 여러분 늘 누런 것 같아? A1이랑 같잖아. 여기다 쓰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저놈은 SN이야. 요 이렇게 전개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마이너스 SN 플러스 1분의 SN이 이게 SN 플러스 2라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었어? 맞잖아. 그러니까 요거 전개한 거 쓴 거고 요거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맞죠? 칸이 점점 제가 이 공간을 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다 써야 돼. 칸이 좁아질까봐. 그래서 SN 마이너스 SN 플러스 1분의 SN이 SN 플러스 2가 된대. 그럼 이렇게 소거시켜서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SN은 2 곱하기 SN 플러스 1이고 양변 2로 나누면 S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SN이야.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야 여러분? 이거 등비수열이야. 수열 SN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AN이 등비수열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SN이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SN의 첫 번째가 뭐야 되잖아. 첫 번째가 얘랑 같을 거 어디 갔어? 아이고. 제가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뒤로 갔구나. 앞으로 갔구나.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1을 갔으니까 그럼 요 수열은 이제 일반항 구하는 거야. 알아듣지? 수열 SN은 첫 번째는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등비수니까 이게 요 놈이야. 요 놈. SN이. 괜찮지? SN 구했어.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요건 지울게. 여러분 이거 개념 설명이었으니까. 즉 두 수의 곱이 나오게 되면 이항 분리로 생각하자. 요거 까먹지 마세요. 제가 칠판 때문에 지우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요 놈 가지고 끝났어. 현재 SN이 주어졌는데 이제 요거는
그 AN의 이름은 몇 번째 홀수 원장 찾으라는 소리지. 그러면 SN을 알았으니까 이제 누구 구하자고? AN 구하자고.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부터는 AN과 SN의 관계 문제가 되는 거지. 괜찮니? A과 S의 관계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S1과 같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은 1이야. 첫 번째 줬잖아, 그지? 그러면 AN은 제 몇 항까지 합해서 N항까지 합해서 N-랑 까잡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하자는 거예요, 요거. 그럼 SN 이제 얘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승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N-2승. 왜냐면 N-1을 여기다 쏙 집으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 계산하자는 거예요, 요거. 요게 AN이야.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 요 마이너스 2분의 N-1승과 N-1승이니까 차수가 더 작은 거. 얘로 묶어, 얘로. 마이너스 2분의 1의 N-2승으로 묶어내면 앞에서는 N-1 개니까 얘는 하나 남아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남아있는 거고 얘는 다 나갔으니까 1만 남아야 된다고.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2승이야. 요걸 구해내면 돼.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수열의 합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K 대신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지. 첫 번째 항은 1이야. 이걸로 해도 되고, 맞지? 그 다음은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이거 몇 번째 한 거라는 소리야? 세 번째 한 거라는 소리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야지. 알아듣지? 그러면 다 수열의 등비수열로 나올 거야. 괜찮을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7, 8 때문에 이제 공간 때문에 좀 지우긴 했지만 일단은 얘를 접근하려면 앞으로 시그마 다음에 이것처럼 분모가 두수의 곱으로 돼 있다. 딱 이항분리라는 느낌이 그냥 팍 와야 돼.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식을 정리한 것 뿐이야, 나는. 이항분리 정리한 건데. 그래서 이제 누굴 뽑아내는 거야? SN을 뽑아냈어. SN을 뽑아낸 다음에 다시 누굴 뽑아야 돼? AN을 뽑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도 되게 좋지만 까다로워. 이 까다롭다는 건 이 흐름을 그대로 이 유지를 하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왔구나. 이거를 풀기도 풀어야 되지만 또 논술을 또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2번, 3번 꼭 복습하십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